안녕하십니까. 제로번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지금 현재 새벽 2시 54분입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 미분계약,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086 서피스 인티그럴 7 이 동영상을 시청하셨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계속 촬영합니다.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show in folder 압축을 풉니다. 파일 이름을 087 복사하고요.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이 폴더 속에서 이미지즈 제가 두 개의 그림 파일을 붙여넣습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Geometry, Tensor Calculus 87번 폴더에서요. surface.cpp Ctrl B 아래로 내려가고요. 여기에다가 저 이전 동영상 링크를 붙여 넣었습니다. Surface Integral 1, 2, 3, 4, 5, 6, 7 제가 Surface Integral에 대해 동영상을 지금까지 7개를 촬영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이 PDF북을 끌어다 놓습니다.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9판이고요. 제임스 스튜어트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요. 챕터 16 벡터 캘큘러스 섹션 16.7 서피스 인티그랄 여기에 섹션 16.7 서피스 인티그랄이 있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 이론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16.7 exercises가 나오고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12, 13, 14 이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15, 16, 17, 18까지 풉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거를 여기다 붙여넣고요. void solve problem 15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문제 15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이렇게 허접한 문제를 왜 내냐 하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은 문제를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어젠다를 가지고 숨은 내막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문제 15번의 경우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일 때는 벡터의 방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문제 21부터는 서피스 인티그럴의 피적분 함수가 모두 벡터꼴로 나옵니다. 이렇게 벡터꼴로 나올 때는 방향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반시계 방향이고요. 그 반시계 방향을 지켜줘야 합니다. X, Y, Z 이런 좌표계가 있을 때요. 이 XYZ를 회전시킵니다. X를 맨 뒤로 보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회전시키는데요. 이번에는 Y를 맨 뒤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규칙을 유지하는데요. 그 규칙이 카운터 클락 와이즈 또는 라이트 핸드 룰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원통 좌표계에서는요. 로, 세타, Z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여기에서도 파라미터 순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로를 맨 끝에 보내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돌립니다. 세타를 맨 뒤에다 넣으면 카운터 클락와이즈가 유지되고요. 라이트 핸드 룰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요. Z자리에다가 X, Z자리에다가 X, Z자리에다가 X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다시 한번 붙여놓고 X자리에다가 Y, X자리에다가 Y, X자리에다 Y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원통 좌표계일 때고요. 이번에는 로, P, 세타 이거는 구좌표계입니다. 구좌표계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로는 radial distance라고 하고요. 이 P는 polar angl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타는 azimuth 또는 azimuthal angle이라고 부릅니다. polar angle은 Z축에서 XY 평면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azimuthal angle은 XY 평면에서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Y축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이거를 좀 늘리고요. 이런 관계가 유지될 때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로를 맨 뒤에 보낼 수 있고요. 이거를 다시 P를 맨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좀 부족하고요. 이거를 아래로 가져왔어요. 만약에 폴라 앵글이 X축에서 YZ 평면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일 경우 azimuthal 앵글은 YZ 평면에서 Y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Z축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폴라 앵글이 Y축에서 XZ 평면이라고 하지 않고요. ZX 평면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azimuthal 앵글은 ZX 평면에서 Z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X축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제가 이런 개념을요, 책을 읽고 안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고 그 패턴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서피스 인티그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었고요. 선적분은 쉽고요. 부피적분도 쉽습니다. 서피스 인티그럴에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XY 두 개를 선택할 경우에 Z은 X와 Y의 함수로 나타내지고요. 두 개의 파라미터 YZ를 사용할 경우에 X는 YZ 함수로 표현되고요. 두 개의 파라미터 ZX를 사용할 때 Y는 Z과 X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이 파라미터의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 XY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개의 파라미터로 사용할 경우에 세 번째 jet은 xy 함수로 구성되고 이때 xy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z 함수의 xy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 y와 z을 서피스 인티그럴의 파라미터로 선택할 때 세 번째 x는 yz의 함수로 표현되고 이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yz의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하고요. zx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개의 파라미터로 사용할 때 세 번째 y는 zx의 함수로 표현되고요. 함수 y의 파라미터 zx는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xz로 하면 안되고 zx로 해야 합니다. 원통 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통 좌표계에서 로와 세타를 서피스 인티그럴에서 두 개의 파라미터로 이용할 경우 이 z는요 로와 세타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만약에 원통 좌표계에서 세타와 z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개의 파라미터로 이용할 경우 이 세타와 z를 로의 파라미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타와 z이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파라미터가 될 경우 로는 세타와 z의 함수가 되고요. 만약에 z과 로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파라미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타는 z과 로의 함수가 되어야 하고 세타의 파라미터 z과 로는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x는 로와 세타의 함수가 되고요. 여기서는 세타와 x가 로의 파라미터가 되고요. 여기서는 x와 로가 세타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로와 세타가 y의 파라미터가 되고요. 이 경우는 세타와 y가 로의 파라미터가 되고요. 이 경우는 y와 로가 세타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구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와 p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파라미터로 선택할 경우에 세타는 로와 p의 함수로 나타내지고요. 로와 세타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파라미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로가 p와 세타의 함수로 나타내지고 세타와 로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파라미터로 사용할 때는 p의 두 파라미터는 세타와 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규칙이 보입니다. 제가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요. 특정 규칙에 따라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를 접어 올립니다. 이제 이 15번을 풀어봅니다. 문제 15번을 읽어보면요. Surface integral over S, x ds, S is the surface, y equals x square plus 4z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면이 y고요. y가 xz의 함수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x, y, z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요. x가 맨 뒤로 가고 이거를 한 번 더 회전시키면 y가 맨 뒤로 가고 z과 x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파라미터로 선택하게 되면 y는 z과 x의 함수로 나타내야 합니다. y를 z과 x의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냥 연습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동안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enum underscore z underscore x 세미콜론 하고요. 오토
Z, X, OPR 바 2 이렇게 하고요. 오토 S는 VCTR 3D고요. 이거는 벡터입니다. Z과 X가 순서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Y가 옵니다. Y는 X 곱하기 X 더하기 4Z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에 줄바꿈을 해서 Z의 인덱스가 0이고 맨 앞에 왔고, 그 다음에 X 인덱스가 1이고 이게 Y고 인덱스가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오토 M은 이 서피스 S 벡터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하고요. 세미콜론 하고 피적분 함수가 x입니다. 이 x가 ex입니다. 인덱스가 1입니다. 그래서 bar를 사용하는데 이 bar는 3차원이고요. 3차원 변수의 x인덱스 1을 제공하면 이게 x입니다. 그 다음에 x의 구간이 0에서 1 사이니까 0.0, 1.0 이거는 x 리미트이고요. 이 책에서 Z의 리미트도 동일하게 주어졌네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Z의 리미트도 0에서 1 사이고요. 디퍼런셜 오더 또는 디올 x, z 왜 xz이 되어야 하냐 그러면 x 리미트가 먼저 선언됐고 그 다음에 z 리미트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언더스코어 x, 언더스코어 z 이렇게 해서 이 파라미터는 이게 x 리미트인지 z 리미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알고리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디올은 디퍼런셜 오더 즉 D, X, D, Z 이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홀수번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식이고요. CNA, print, answer 해서 우리가 계산한 이 N과 최고의 정답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넣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사용해도 되는데 오래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087 Green Theorem CL STD C++ 20 EHSC 이 옵션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surface.cpp fe m.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m 해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이번에는 16번 문제를 풉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이 부분을 붙여놓고 void solve problem 16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16번 문제를 읽어보면 surface integral over s y square ds s is the part of the sphere x square y square z square equals 1 that lies above the cone z equals root x square plus y square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면 z이 xy의 함수로 나왔네요. 일단 이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EX16 7 Pro 16 이 그림입니다. 컨트롤 B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문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z이 요 콘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게 이 둥근 콘인데요. 콘 위에다가 요렇콤 굴을 뒤집어 씌워 놨습니다. 그래서 요 면에 대해서만 면적분 하는 겁니다. 이 구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구좌표계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를 이리 갖고 오고요. 구좌표계에서 로, 피, 세타 이 순서를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로는 radial distance인데 이 문제에서 이 구의 반지름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로를 맨 뒤로 보내면 로는 p와 세타의 함수로 나타내집니다. 이 룰을 적용합니다. enum n이고요. 언더스코어 p 언더스코어 세타 세미콜론 하고요. 이 p가 이 문자이고요. 이 세타가 이 세타입니다. 오토 p 세타 op 알파 이거요. 이 문제에서 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토 S는 VCTR3D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의 X성분은 CNM 코사인 이 XY 평면상에서 벌어진 각도가 세타입니다. X, Y 평면상에서 X축에서 Y축으로 벌어진 이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CNM 사인 phi 이 p는 Z축에서 XY 평면으로 벌어진 이 각도가 4분의 파이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X좌표이고요. 인덱스가 0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코사인 대신에 사인으로 바꾸면 이거는 XY 평면에서 Y좌표이고요. 인덱스가 1입니다. CNM 코사인 P를 하면요. 이거는 Z 좌표이고 인덱스가 2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이렇게 방향을 유지해 줘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서피스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법선 벡터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XYZ, 로, phi, 세타, phi, 세타로 이런 방향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거를 지켜주는 이유가 outward, 바깥쪽 방향으로 향하는 normal, 법선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피적분 함수가 벡터일 때 다시 설명드립니다. 오토 m은요, 이 s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이 문제에서 보면 피적분 함수가 y의 제곱입니다. y의 인덱스는 1입니다. 그래서 바 3, 1 이거는 y를 나타내고요. y의 인덱스가 1이기 때문에 이게 y를 나타내고 피적분 함수가 y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CNM 스퀘어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좋습니다. 왜 더 좋냐면 이게 성능이 더 빠릅니다. y의 제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요. 요 벌어진 각이 제가 4분의 파이라고 나타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9의 좌표잖아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1이고요. 이 콘과 만나야 합니다. 콘의 식은 스퀘어 루트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이 그림에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 원뿔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 식에서 양변의 제곱을 하면요, z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 이거는 1 플러스 식입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대신에 이 식에서 z의 제곱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z의 제곱은 1이 되고요. 여기에서 z는 1분의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이 부분입니다. 코사인 B고요.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P를 복사해서 나타내면, 이거 풀면 B는 45도이니까 4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에서 이 그림을 보면요, 세타는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0.0 2 곱하기 파이, 이거는 세타 리미스이고요. P의 값은 Z축을 기준으로 4분의 파이만큼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0.0은 Z축을 기준으로 0도라는 뜻이고요. 4분의 파이만큼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P 리미스입니다. 적분 순서는 디올 핸드백이고요. 앞에 오는 게 세타, 뒤 오는 게 B,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했습니다. CNA, 프린트, 앤서, M. 이거는 책에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요, 메인 함수 끝에 붙여놓고 세미콜론 하고 다시 빌드 합니다. CLS M, 이거 정답 맞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17번을 풉니다. 여기다가 이 부분을 붙여놓고요, void solve problem 17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 끝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문제 17번을 살펴봅니다. surface integral over S, 이렇게 나와 있고요. S is the hemisphere, 그리고 Z이 0보다 크다고 합니다. 딱 봤더니 이거 구좌표계잖아요. 구좌표계인데 반지름이 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변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 B와 세타네요. 오토 B 세타, OPR 바, 오토 S는 VCTR 3D 세미콜론 하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XYZ 평면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2니까 2.0 곱하기 CNM 코사인 세타 곱하기 CNM 사인 B고요. 이거는 X 성분의 값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거를 사인으로 바꾸면요, 이게 Y 값이고요. 인덱스가 1이고 2.0 곱하기 CNM 코사인 B, 이거는 Z 값입니다. 제가 여기에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9를 정의했습니다. 9요. 오토 M은 이 서피스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하고요. 세미콜론하고 P적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X, Y, Z은 여기에 보면 X, Y, Z이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OPR, 바,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과 이거는
동일합니다. 0, 1, 2 이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의미를 설명하도록 한번 해봤고요. 피적분함수가 x의 제곱 곱하기 z, x 곱하기 x 곱하기 z 더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z 이게 피적분함수 이고요. p는 여기서 보면 z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구좌표기에서 p의 값이 0에서 파이까지 변하는데 z이 0보다 크다는 것은 2분의 파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0.0 2분의 파이 이거는 p 리미트입니다. 머릿속에서 구좌표를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야 하니까요. 2 곱하기 5 이거는 세타 리미트이고 적분 순서는 크리스찬 디올이 아니고 디퍼런셜 오더입니다. 먼저 정의한 게 P고 그 다음에 정의한 게 세타. 이 문제의 정답은 뒤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16파이로 나와 있고요. CNA 프린트 앤서 M은 M이고 이거는 앤서는 책에 나온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복사해서요. 메인 함수에 붙여 넣었네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M 해보면 우리가 계산한 것과 책에서 나온 정답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18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붙여 놓고요. 18번 문제이고 void, solve, problem 18 high level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봅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 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18번 문제를 읽어보면 surface integral over S. S is the part of half cylinder.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이거 딱 봤더니 실린더라고 하네요. 원통 좌표계인데 실린더의 축이 y축을 따라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exercise 16, 7, pro 18 이거를 열어보고요. 컨트롤 B하고 이거를 1로 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닫고요. 이 18번 문제에서 보면 실린더가 x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니까 xz이 아니고 zx 평면에서 이 실린더의 바닥면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z이 0보다 크니까 이쪽 방향이 z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 반쪽은 없고요. 평면이 y가 0, y가 2 그러니까 zx 바닥 평면에서 y가 2인 이 부분까지 이 실린더의 측면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겁니다. The part of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린더의 요 측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는데요. 실린더의 반지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통 좌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원통 좌표계는 로, 세타, z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z 대신에 y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통의 중심축이 y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원통의 중심축이 y축이기 때문에 여기에 z이 있었는데 이거를 y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로는요 원통의 반지름입니다.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고정된 값은 뒤로 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꼭 고정될 필요는 없고요. 변하는 값이 세타와 y이기 때문에 롤을 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enum 세타 y 오토 세타 y는 opr 바 2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위에서 롤을 뒤로 보내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로 레벨로 설명할 때 왜 이 롤을 뒤로 보내야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오토 S는 VCTR3D고요. CNM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ZX 평면에 대해서 이 벌어진 각도가 세타입니다. ZX 평면에서 Z축을 기준으로 벌어진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CNM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거는 Z 좌표입니다. CNM 사인 세타는 요 벌어진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을 붙이면 X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X1 그 다음에 세타 Y니까 세타는 소모했고 Y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Y2 이렇게 되고요. ZXY를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요. X, Y, Z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Y, Z, X가 되고요.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더 회전시키면 Y가 맨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ZXY가 정방향입니다. 라이트 핸드 룰을 따랐고요. 카운트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오토 M은 S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하는데요. 문제에서 피적분 함수가 x, y, z을 3개를 더한 겁니다. 여기서 오토 x, y, z는요. OPR 바에서 x 좌표가 x 인덱스가 1이고요. 3개 중에서 1이고 y 인덱스가 2입니다. 2고요. z 인덱스가 0입니다. 그래서 0 이렇게 해서 XYZ를 정의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Y를 이미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피적분 함수가 X 더하기 Y 더하기 Z이잖아요. 그래서 바 3에서 X의 인덱스가 1이고요. 이거는 X를 나타냅니다. 바 3에서 Y의 인덱스가 2고요. 그래서 2 더하기 바 3에서 Z의 인덱스가 0입니다.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식입니다. 이게 피적분 함수이고요. 이 그림을 다시 봐야 되는데요. Z축이 여기 있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오버 2고요. 플러스 파이 오버 2이고 이거는 세타 리미츠이고요. 우리가 세타와 y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y는 0에서 2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0.0에서 2.0 이거는 y 리미츠입니다. 적분 순서는 DO이고요. 세타 y 이렇게 해서 적분 순서까지 지정했고요. 세미콜론하고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짝수번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요. CNA
print answer 이렇게 해서 m 값을 출력해 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 m 해보면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레벨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하이레벨의 장점은 지저분한 계산을 다 뒤로 숨긴다는 거고요. 지저분한 계산을 뒤로 숨기기 때문에 논리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알고리즘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로우 레벨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복사하고요. 메인 함수 맨 뒤에 붙여넣습니다. 로우 레벨로 계산한 것과 하이 레벨로 계산한 결과가 같다면 우리가 수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뜻도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18번 문제를 로우 레벨로 설명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토 DST는 이 벡터 S를 미분합니다. 어떻게 해요? DRV5는 5포인트 스탠스라는 뜻이고요. DRV는 디리버티브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뜻입니다. D는 디리버티브라는 뜻이고 S는 벡터 S를 미분한다는 뜻이고 T는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DSY는 Y에 대해서 S를 편미분합니다. 이 결과로 생성되는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이 벡터 S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Z성분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단위 벡터가 K이고요. X성분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단위 벡터가 I고 Y성분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단위 벡터가 J입니다. 이 J항이 이 경우에는 0이 되겠죠. 이 S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요. Z 컴포넌트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X 컴포넌트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 컴포넌트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앞부분 K성분과 I성분은 0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Y이기 때문에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 DA는 이 DST와 DSY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킵니다. 이거는 이 두 식을 크로스 프로덕트 시킨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결과는 DST는 S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고요. DSY는 S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키면 outward normal,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요 실린더의 면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노멀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노멀 벡터가 실린더의 바깥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라이트 핸드 룰을 지켜줘야 합니다. 제가 동영상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의 이유가 이 노멀 벡터가 이 서피스의 바깥쪽 방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단위 벡터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n은 outward normal 벡터의 단위 벡터 방향이고 절대값을 붙이면 이 부분은 면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n이 radial 벡터의 단위 벡터입니다. unit vector in radial
direction입니다. 이 n이 이 로 단위 벡터이고요. 이 단위 벡터는 실린더의 표면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나오는 단위 벡터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right hand rule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21번부터는 우리가 피적분 함수가 벡터입니다. 이럴 때는 이 outward normal을 사용하지 않으면 값이 틀려집니다.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요 DA가 이 부분이고요. 이거의 크기가 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토 DS는 이 DA의 크기입니다. 매그니튜드이고요. 이 매그니튜드가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스칼라적 분합니다. 이 S를 사용하지 않고 CNA 인티그럴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이성분과 이성분과 이성분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토 XX YY ZZ S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오는 게 Z입니다. 그래서 ZZ 그 다음에 오는 게 X입니다. 그래서 XX 그 다음에 오는 게 Y입니다. 그래서 YY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1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값은 같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Z, X, Y, Z, X, Y 이런 순서로 벡터 S에서 값을 뽑아내야 합니다. 내려가서요. XX 더하기 YY 더하기 ZZ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DS를 곱해줘야 합니다. 이 DS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에어리어 디퍼렌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CLS M 해보면요. 지금 로우 레벨로 계산한 값과 하이 레벨로 계산한 값이 일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 책에서요. 위로 쭉 올라가 보면 Parametric Surfaces 이 섹션에서부터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위에서 여기에서 R을 두 개의 파라미터 UV를 사용해서 서피스 S를 기술했습니다. 서피스 S를 기술할 때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벡터를 U에 대해서 V에 대해서 편매분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매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고 이거의 절대값을 취한 게 여기에서 설명되어 있는 매그니튜드입니다. 이 DA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벡터로 확장을 합니다. P적분 함수가 벡터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Oriented Surface의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outward normal 벡터를 만들도록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right hand 룰 counterclockwise로 회전시키면 된다는 뜻입니다. normal 벡터가 공면의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 8에서 positive orientation은 이 공면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공면에 대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negative orien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작분 함수가 벡터일 때 모든 계산이 물 건너갑니다. 이 공면에 대해서 바깥쪽 방향 노멀 벡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문제 15번의 경우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일 때는 벡터의 방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문제 21부터는 서피스 인티그럴의 피적분 함수가 모두 벡터꼴로 나옵니다. 이렇게 벡터꼴로 나올 때는 방향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반시계 방향이고요. 그 반시계 방향을 지켜줘야 합니다. X, Y, Z 이런 좌표계가 있을 때요. 이 X, Y, Z를 회전시킵니다. X를 맨 뒤로 보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회전시키는데요. 이번에는 Y를 맨 뒤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규칙을 유지하는데요. 그 규칙이 카운터 클락와이즈 또는 라이트 핸드 룰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원통 좌표계에서는요. 로, 세타, 젯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여기에서도 파라미터 순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로를 맨 끝에 보내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돌립니다. 세타를 맨 뒤에다 넣으면 카운터 클락와이즈가 유지되고요. 라이트 핸드 룰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요. Z자리에다가 X, Z자리에다가 X, Z자리에다가 X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다시 한번 붙여놓고 X자리에다가 Y, X자리에다가 Y, X자리에다 Y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원통 좌표계일 때고요. 이번에는 로, 피, 세타 이거는 구좌표계입니다. 구좌표계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로는 radial distance라고 하고요. 이 피는 폴라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타는 azimuth 또는 azimuthal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폴라 앵글은 Z축에서 XY 평면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azimuthal 앵글은 XY 평면에서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Y축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이거를 좀 늘리고요. 이런 관계가 유지될 때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로를 맨 뒤에 보낼 수 있고요. 이거를 다시
P를 맨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좀 부족하고요. 이거를 아래로 가져왔어요. 만약에 폴라 앵글이 X축에서 Y, Z 평면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일 경우 애저무설 앵글은 Y, Z 평면에서 Y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Z축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폴라 앵글이 Y축에서 XZ 평면이라고 하지 않고요. ZX 평면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애저무설 앵글은 ZX 평면에서 Z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X축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제가 이런 개념을요, 책을 읽고 안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고 그 패턴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서피스 인티그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었고요. 선적분은 쉽고요. 부피적분도 쉽습니다. 서피스 인티그럴에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XY 두 개를 선택할 경우에 Z은 X와 Y의 함수로 나타내지고요. 두 개의 파라미터 YZ를 사용할 경우에 X는 YZ 함수로 표현되고요. 두 개의 파라미터 ZX를 사용할 때 Y는 Z과 X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이 파라미터의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 XY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개의 파라미터로 사용할 경우에 세 번째 Z은 XY 함수로 구성되고 이때 XY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Z 함수의 XY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 Y와 Z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파라미터로 선택할 때 세 번째 X는 YZ의 함수로 표현되고 이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YZ의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하고요. ZX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개의 파라미터로 사용할 때 세 번째 Y는 ZX의 함수로 표현되고요. 함수 Y의 파라미터 ZX는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XZ로 하면 안 되고 ZX로 해야 합니다. 원통 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통 좌표계에서 로와 세타를 서피스 인티그럴에서 두 개의 파라미터로 이용할 경우 이 Z는요, 로와 세타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만약에 원통 좌표계에서 세타와 Z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개의 파라미터로 이용할 경우 이 세타와 Z를 로의 파라미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타와 Z이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파라미터가 될 경우 로는 세타와 Z의 함수가 되고요. 만약에 Z과 로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파라미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타는 Z과 로의 함수가 되어야 하고 세타의 파라미터 Z과 로는 순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X는 로와 세타의 함수가 되고요. 여기서는 세타와 X가
로의 파라미터가 되고요. 여기서는 x와 로가 세타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로와 세타가 y의 파라미터가 되고요. 이 경우는 세타와 y가 로의 파라미터가 되고요. 이 경우는 y와 로가 세타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구좌표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와 p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파라미터로 선택할 경우에 세타는 로와 p의 함수로 나타내지고요. 로와 세타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파라미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로가 p와 세타의 함수로 나타내지고 세타와 로를 서피스 인티그럴의 두 파라미터로 사용할 때는 p의 두 파라미터는 세타와 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규칙이 보입니다. 제가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요. 특정 규칙에 따라 설명드렸습니다.